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으면서 안전거리를 둘 줄 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철학가 저우궈핑은 이런 사람들을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나 일 처리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타인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지 않죠.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분수를 아는 사람에 속하시나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책에서 어떤 말투를 쓰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될까? 함께 배워가면 되니까요.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좀 직설적이야 라는 무례한 말. 누군가 내가 좀 직설적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분명 그 다음에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너 요새 살쪘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니?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지내? 등등의 신경에 거슬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흔히들 단순하고 거리낌 없는 사람의 말을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솔직해서 재미있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피 대상이 된다. 그들은 너무 직설적이라 늘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다른 이에게 하는 선한 말은 옷보다 따뜻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가시보다 깊이 박힌다 라고 말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 솔직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솔직함이 도를 넘으면 사람들에게 속물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당신이 계속 직설적이기만 한다면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지인의 집에 놀러가 부모 둘 다 인물이 출중한데 아이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는가? 동료가 SNS에 셀카를 올렸는데 굳이 찾아가 앱으로 찍은 거지? 어쩐지 너 같지 않더라. 라고 말할 것인가?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차단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테이트보 교수는 일찍이 어리석음의 다른 말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다. 성인들의 관계는 호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존심을 돌봐주길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음 그릇이 작으면 자신만 담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등가 교환 법칙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을 말할지라도 정도의 선을 지킨다. 그들은 항상 사실을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해 지혜롭다는 느낌을 준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완곡하게, 선택적으로 말해야 한다. 경험을 통해 당신도 조만간 이 안에 담긴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옛말에 존귀한 사람은 치욕을 숨기고, 현명한 사람은 잘못을 숨기고, 친한 사람은 병을 숨긴다는 말이 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잘못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불교와 힌두교에는 제자에게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비밀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다. 바로 말문을 여는 세 개의 문이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은 선의에서 나오는 것인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 라고 3번 물어보는 것이다. 말은 비수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다. 입을 열기 전에 이 3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적어도 뭔가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자신의 입을 다물 수 있을 것이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예술. 막 퇴근하려는 찰나에 상사가 한 무더기의 서류를 건네며 정리해달라고 한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장이 또 새로운 업무를 건네준다. 주말에 쉬고 싶은데 친한 친구가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한다. 살면서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요구를 마주하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하면서도 어떻게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거절할 일이 있을 때 강하고 딱딱한 어조로 말하면 상대방을 난감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반대로 말을 부드럽게 실수 없이 한다면 비록 거절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차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완곡하게 말하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기회의 문틈을 열어두는 것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거절의 예술을 잘 알고 있다. 동의한다, 함께 하겠다는 말보다 거절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기술이다. 먼저 긍정한 후에 다시 부정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전소설 홍루몽에서 임대옥이 외숙모를 찾아갔을 때 외숙모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자 대옥은 외숙모의 뜻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둘째 외삼촌을 뵈러 가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에 다시 와서 식사하겠습니다. 외숙모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외숙모는 속으로 조카가 매우 교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들어주기 곤란한 요구를 해올 때 먼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한 뒤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먼저 감사를 표현한 다음 거절하면 상대방은 기꺼이 이해해 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자신의 방을 온통 하늘색으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싫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사람은 단조롭고 억압된 환경에서 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게 정신 건강에 지장을 줄 수도 있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이의 방을 하늘색으로 칠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냉랭하게
싫어요. 한마디를 하기보다는 먼저 타인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하거나 일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낫다. 당신의 자세가 침착하고 우아할수록 성공률은 높아진다. 거절하면서 적당히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명확하게 거절하여 상대방의 기대를 대폭 낮추고 상대방이 실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상대방의 기대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 방안을 제시하면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때때로 당신에게 정말 뾰족한 묘수가 없다면 말을 좀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기세를 쉽게 꺾을 수 있다. 친한 친구가 당신이 새로 산 치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며칠 빌려 입어도 되겠니? 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치마는 당신도 입기 아까워 자주 입지 않던 것이다. 단짝의 요구를 거절해야겠다면 오랫동안 고민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산 치마야.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아끼는 치마라 빌려주기는 힘들 것 같아. 단순한 치마로 인해 너랑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 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조금은 얌체처럼 보일지라도 사소한 일로 친구와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먼저 자신의 선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낫다. 꼭 거절해야 한다면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거절해라. 그러면 상대방은 쉽게 이해해 줄 것이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공자는 말은 그 뜻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했다.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다. 말을 세세하게 다 전달하지 않아도 상상의 여지를 좀 남겨두면 상대방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매력이다. 간단하게 짚어주기만 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간의 암묵적인 약속을 보여준다. 마치 미술에서 여백의 미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100%의 말에서 몇 %의 공간을 남겨서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하도록 한다면 유쾌한 대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간섭과 직언으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말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반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사람마다 간단히 짚어주는 정도는 다 다르다. 상대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성격과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대다수 사람에게 존엄과 체면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면 그것들을 예쁘게 포장하고 간단하게 말해야 한다.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고 항상 큰 도리를 뒤적거리며 말한다면 상대방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실증만 유발할 것이다. 누군가를 꾸짖을 때도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길고 반복적인 잔소리는 상대방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잔소리를 압축해 간결하게 말한 뒤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전해도 무방하다. 이럴 때 주도 면밀한 한마디는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그 사람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 나오키상 수상자 후지모토 기이치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딸에게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허구한 날 딸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고 심지어 잔뜩 술에 취해 있었다.
어느 날도 문을 연 후지모토 부인은 술에 취한 딸의 모습에 한바탕 혼을 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들을수록 짜증이 났고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어쨌든 너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해야 해 라고 전했다. 딸은 우울한 얼굴로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 잔소리나 장황한 훈계일 줄 알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본 후에 냉정하게 딱 7글자만 말했다. 구제불능이구나.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말만 던진 후 그 자리를 떠났고 딸은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홀로 있었다. 후지모토의 그 말은 딸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항상 일찍 집에 돌아왔고 다시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대화를 할 때 한쪽만 끊임없이 말하고 다른 한쪽의 말은 끊임없이 막힌다면 효과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말대로 함축적이고 적절하게 대화하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 흥미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보다 자신의 말을 과감히 끝내고 지혜로운 경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보통 경청을 통해 좋은 인연을 얻는다. 자화자찬할 때면 더더욱 간단하게 끝내야 한다. 적당하게 때와 장소를 잘 파악해서 해야 한다. 상황과 상관없이 거듭해서 자신을 드러내면 당신의 장점은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고 혐오감을 느끼며 교만하고 가벼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아무리 옥쟁반에 담긴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점점 맛을 잃고 변하게 된다. 같은 원리로 한마디로 끝날 말을 장황한 이야기로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짧은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당신의 인연은 물론 심지어 일할 기회까지도 없앨 수 있다. 중국의 작가 루슌의 말처럼 남의 시간을 공연히 낭비하는 것은 재물을 탐내어 목숨까지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남자들은 자동차, 군대, 운동 등의 화제를 이야기할 때 늘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어떤 여자들은 누군가의 장점과 누군가의 부족함을 얘기하길 좋아하며 또 미용이나 건강 상식을 즐겁게 떠들어댄다. 사실 이런 내용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깊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시간 낭비라는 느낌을 줄 뿐이다. 그러니 말을 할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부드럽게 비판하는 법. 혹독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다.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실수를 할 수 있니? 이런 비판은 너무 가혹해서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효과마저 초래한다. 중국의 저명한 교육가인 도행지는 비판할 때는 방법이 중요하다. 비판은 하나의 예술이며 그것을 잘 사용한다면 칭찬보다 더 유용하다 라고 말했다. 비판은 단순히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판의 핵심은 소통하고 인도하고 함께 발전하게 하는 데 있다.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도리에 맞게 비판을 하는데 어느 누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신랄한 비판은 감정 대립만 일으킨다. 영국의 행동학자 포터는
사람들이 심한 비판을 받았을 때 보통 첫 장면만 기억할 뿐 나머지는 억울해하며 근거를 찾아서 당신의 비판에 반박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뜻은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할 경우 상대방과 감정적 대립만 일으킬 뿐이다. 당신은 심하게 비판할수록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규칙과 제도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적극성에 상처를 내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자주 서슬퍼런 또는 고압적인 태도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한다. 상대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이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진정으로 분수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꼭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밝히는 동시에 살짝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암시하거나 애두르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그의 언행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때로 비판하기 전에 먼저 칭찬으로 워밍업을 하는 방법도 좋다. 심지어 비판 대신 칭찬으로 상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마치 이발사가 손님의 수염을 깎기 전에 비눗물을 발라서 수염이 깎일 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비판하기 전에 하는 칭찬의 효과는 마치 비눗물과 같은 효과를 낸다. 아프리카의 대초원에서 바벤바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래된 독특한 비판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족장은 먼저 그에게 마을의 중앙에 서 있으라고 명령한다. 소식을 들은 모든 부족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겹겹이 애워싼다. 그리고 그들은 비판 대신 칭찬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이를 가르친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일찍이 부족을 위해 애썼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장점이 길어질수록 양볼은 빨갛게 상기되고 고개를 숙이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된다. 노인들이 말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중년, 그리고 젊은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말할 때도 규칙이 있다. 사실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말했던 장점을 반복해서도 안 된다. 또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하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명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정이나 다름없다. 빈정거리고 추궁하는 식의 비판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혹독한 고문과 같다. 비판에 설탕 옷을 씌워 교묘한 암시와 감칠맛 나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선한 의도를 깨닫게 하라. 그래야 당신의 말에 매력이 생긴다. 적당한 농담은 분위기를 띄운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리즈에서 작은 악마 티리오는 단연 언어의 제왕이다. 타인의 비아냥 속에서도 주변이 온통 고요한 순간에도 설령 생사가 달린 순간에도 그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미소를 띠며 농담을 던진다.
이 캐릭터는 이러한 인간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시청자의 호응을 얻었다. 한 번은 티리온이 서먹한 관계의 두 동료와 함께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때 갑자기 티리온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한 역사는 고상한 방에서 위대한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티리온은 어깨를 으쓱이며 제가 방금 말했지요. 라고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은 웃기 시작했다. 거리감을 좁히는 특효약. 유머러스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틱톡 영상을 보고 재미있는 SNS 게시물을 보는 이유다. 즐겁게 한번 웃고 싶은 것이다. 적당한 유머 감각은 관계를 맺을 때 분위기를 띄우고 거리를 좁히는 특효약임이 틀림없다. 특히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을 함부로 하면 화를 부르기 쉽지만 함축적이고 적당한 농담은 성별의 경계를 넘고 신분의 차이까지 뛰어넘어 서로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한다.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때로 불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기질을 발휘해 적당히 망가지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농담에도 적당한 선이 있다. 분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볍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든지 자조적인 유머를 하든지 간에 언제나 얼굴에는 미소를 띠는 것이 좋다. 만약 웃음기 없이 말한다면 농담은 풍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단 오해가 생기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당신의 농담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농담 때문에 주제가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웃음이 주가 되어 허무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적당한 유머는 요리의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와 같다. 정성껏 만든 요리에 마지막으로 가미한 조미료가 엉망으로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